네, 저는 오늘 중고급 강의라고 분류된 강의로 진행하게 된 조더코 아카이브의 조형목입니다. 일단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요, 특정 카테고리에서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독보적인 미디어 되기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미디어는 이제 보통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저는 방송국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디어로 정의한 이유는 요즘에 온오프라인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싶어서 좀 끌고 온 단어 중에 하나가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외부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고 연결되는 어, 그런 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전 미디어가 생각이 났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유무형 메신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매라고 하면 그 괄호 안에 해결이라고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제가 이 해결이란 단어를 썼는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업이나 크리에이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따로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 같은 경우는 제품과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크리에이터는 작품을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가올 이 메타버스나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언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본 단어라고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저는 이 NFT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사업적인 측면이나 크리에이터적인 측면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보적인 미디어 되기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아까 나희님을 제외하고는 저를 처음 마주하다 보니까 간단한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조더코 아카이브라는 채널을 가지고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다양한 플랫폼 채널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린 모두 무언가의 덕후다라는 슬로건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굳이 따지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레고 사진을 보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저의 주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마 나인님은 제 이 간단한 이력서를 보셨을 텐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생활을 1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딱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부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네이버에서 월에 30만 원 줄 테니까 6개월 동안 컨텐츠를 만들라는 어떤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 컨텐츠로 이제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컨텐츠로 이제 플랫폼을 활동하는 네이버 포스트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이버가 그때 당시에 밀고 싶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글쓰기나 사진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직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컨텐츠 기획이나 어떤 기획적인 업무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해가 거듭할수록 좀 발전이 되면서 어, 2020년 초반에는 이제 좀 이름이 제법 알려진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중반 정도에는 이것이 본업화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전혀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조금씩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생기면서 어떻게 작품은 작품대로 만들고 어떤 거는 상품화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부업으로 했던 업무들이 이제 본업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여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씨를 적으면 저도 사실 하나하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시각화하게 되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조덕화 아카이브라는 채널을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성격이 다른 어떤 채널이나 어떤 분야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점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어떤 좀 이렇게 동그랗게 반원으로 그려진 그 아이콘 밑에 제가 플랫폼의 로고들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 박아놓은 이유는요. 그렇게 영역을 제가 다루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미니멀 스낵 같은 경우에는 저기 N자하고 쇼핑백처럼 들고 있는 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브릭동네나 황금지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는 로고들이 있고 그 외에 조금 로고로 표현이 안 되는 이렇게 협업하는 오프라인 매장 제작자라고 좀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도코 아카이브라는 채널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는 2주 전에 초급 강의에서 약간 브랜드 컨텐츠 기획 이런 걸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튼튼한 기반을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구매 전환 수익을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에서 뭐 쿠팡 파트너스, 뭐 부업에 관련된 게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 업무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수익 방식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조금 국소적인 부분에 독점하는 이유에 대해서 페이지마다 차츰차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했고 2017년 정도에 실제로 이 레고 스파이더맨 사진을 가지고 돈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광고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는 영화를 개봉에 앞둔 상태에서 영화 컨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툴들을 선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레고 이미지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광고하는 어떤 글쓰기를 한번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리에이터로서 작품으로 시작한 경우이고요. 2020년에는 약 1년 전이죠. 지금 옆에 보시는 어떤 한 가족의 사진을 피규어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품과 상품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제가 시작한 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는 각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작품이나 상품 컨텐츠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미지만 봐도 뭔가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의 연출들이 확 달라지는 게 좀 보이죠? 네. 2017년에 했던 것들은 2021년에 저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1년 전에 시작했던 컨텐츠의 어떤 프로토타입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여기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저기 이제 세 명의 어떤 개그맨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고요. 김경욱이라는 사람의 개그맨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한 번 정도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도지코인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떡상한 유튜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몰라 패밀리의 뭐 홍남이 형 컨셉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저에게 이제 의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작한 사례입니다. 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2주 전에 진행했던 초급 강의는요,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다듬고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강의 주제에 맞게 어, 자기 자신이 잘 구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익이라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요소들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나열을 해보니까 경제적 이점부터 해서 아주 추상적인 범위인 기쁨, 위로, 공감까지 어떤 이익의 형태로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긍정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거라고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페이지별로 메모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줄 수 있는 상대방의 이익 이런 거를 적기에는 막상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을 잘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벌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꽁꽁 숨어져 있던 돈을 꺼내게 만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생각나는 거 즉흥적인 게 있으면 바로 메모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수익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따로 뭐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도코 아카이브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은
굳이 정의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든 겁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일단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단점이 있는데 내 맘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반응이 없으면 다들 의기소침해지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기한 부분과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초록색 부분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면서 상대방도 반응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반면에 빨간색들은요. 내가 이렇게 많이 퍼다 줬는데도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 없었던 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실패를 한 만큼도 있고 성공한 만큼도 같이 있다는 걸 좀 지표상으로 좀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컨텐츠는 이제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 플랫폼에서 제가 조도커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했던 어떤 시리즈를 이렇게 묶어놓은 요약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전 네이버 포스트 공모전 2기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이버가 밀어주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생존해서 지금까지 남았고요. 물론 지금은 네이버 포스트를 살짝 버리긴 했지만 저는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숨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컨텐츠 60개 확인은 여기에서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메일 공유 드릴 때 저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요약본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작품으로서 내가 하고 싶었던 컨텐츠들에서 성공했던 사례와 별로 좋지 못했던 사례들을 어떤 지표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도 대충 추론할 수 있게 제가 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 메인 컨텐츠이기도 하죠. 60개 정도로 발행했을 정도로 많이 몰빵했던 컨텐츠입니다. 레고 미니 피규어로 본 영화, 드라마 속 명장면입니다. 저는 실제로 영화, 드라마를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고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60개를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상단에 7개만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2021년 9월 27일 날짜도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 2020년 5월 2일이네요. 간격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최신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유형, 자유도, 그리고 성과 혹은 보상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카테고리를 놨습니다. 저는 항상 컨텐츠를 짤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컨텐츠에 들어가는 노동 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진 개수라든지 어떤 글쓰기의 정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데요. 그게 이제 내 주관적인 판단도 있고 실제로는 뭐 광고주가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줄 테니까 해달라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광고를 받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가격을 좀 적어 드리고 싶긴 한데 그 계약서 내에서 그 돈 언급하지 말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율을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세쇼마루 피규어 첫 컨텐츠에 보면 제가 3A라고 표기가 돼 있고 두 번째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12A가 있어요. 4배의 차이 난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컨텐츠는 제가 지금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대가를 받고 자유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무엇을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좀 요약한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자유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어, 좋거나 나쁘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광고주는 저에게 일시적으로 컨텐츠를 맡기긴 하지만 저는 영원히 이 컨텐츠가 남게 될 거예요. 제가 스스로 지우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로부터 어떤 의뢰를 받을 때 무조건 광고를 받는 정책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게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국에는 그 광고주에게 내색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영원히 남길 컨텐츠 중에서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 중에 하나가 전 유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형에 조금 많이 이렇게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키덜트 컨텐츠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인데 사진을 못 찍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진을 기깔나게 잘 찍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양 극단에 있는데 저는 그 두 개를 섭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를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동시에 커버를 하면서 어필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리뷰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영역 내에서의 경쟁도를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글들과 사진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토샵 실력이 그냥 날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썸네일 하나만으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유가 생겨버리니까 글쓰기 실력도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모든 레벨업이 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고 거기에서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그 역량 강화를 좋게 봐준 광고주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가 평소에 키워보고 싶었던 역량들을 키울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광고주의 제재 정도가 되게 낮다, 하 정도 된다, 그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유난히 많이 받았던 광고 중에 하나가 하비브릭이라는 광고였습니다. 특히 이 하비브릭이라는 그 피규어 제작 업체는요, 이름은 적당히 알려져 있는데 아쉽게도 이 하비브릭 내에서도 마케팅 담당자가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만들어낸 피규어를 잘 어필을 못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그 스스로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저는 이제 소비자로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항상 온라인 컨텐츠에 자발적 후기도 많이 남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나 다크나이트 이제 하비브릭 그 조커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이분은 언제쯤 연락 오나 해서 바로 다음 달 11월 9일 날 이누야샤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이나 다를까 이거를 쓰고 나서 어쨌든 1년 내에 연락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하는 첫 한마디가 조도코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누야샤 관련된 컨텐츠는 맡길 분이 딱 조도코 아카이브님밖에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뭐 시간은 좀 걸리긴 했어도 결국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기 광고 선점이라는 제가 저런 성과나 혹은 보상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바로 광고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요 세쇼마루 피규어를 이제 광고 미팅을 하면서 다음 컨텐츠도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거는 유명 또 애니메이션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로 쌓인 신뢰도 하나 때문에 다음 광고도 맡기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하실 정도로 이렇게 성과 보상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자발적 후기가 어떤 예상하는 회사를 겨냥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바이럴 컨텐츠를 겨냥을 해서 깔아두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가짜 사나이 컨텐츠를 활용을 했고요. 이번에 당연히 오징어 게임도 했습니다. 네, 그 반응이 저조하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튜브 바이럴 컨텐츠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작품을 팔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 후기가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지나가는 광고주가 야 이거 너무 신선한데? 라고 해서 매일 한번 쓰게 만듭니다.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실력이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60개 컨텐츠가 그런 구성들로 되어 있고요.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앞서 이제 공유드린 이 링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각그 컨텐츠별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궁금하면 메일로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썰 풀어드리겠습니다.